안녕하세요. 이름은 나중에입니다. 최근엔 주로 소설 위주로 읽다가 오랜만에 좋은 미니멀 라이프 에세이를 접했습니다. 내용 중에 제 맘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미니멀리스트가 아닌 일반인이 텅 빈 원룸 공간에서 하루에 딱 한 개의 물건만 가져올 수 있는 100일 동안 100개 물건 고르기 프로젝트를 도전하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하루에 딱 하나만 골라야 하는데 좋아하지도 않는 물건을 생활에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 결과 내 맘에 쏙 드는 물건부터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같은 용도인데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물건에는 애착을 가지기 힘듭니다. 소중한 물건일수록 아낀다고 서랍 깊숙이 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망가져도 상관없는 호감도 60점짜리 물건을 꾸역꾸역 사용하며 살게 됩니다. 저 역시 여러 번 비우기를 통해 다양한 60점짜리 컵들을 많이 비워내면서 제가 좋아하는 컵을 용도별로 한 개씩만 남겼는데요. 정말 사용할 때마다 의미 있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옷을 예로 들면 가지수가 많을수록 60점짜리 옷만 입게 됩니다. 아무와도 만나지 않는 날에 아끼는 옷을 입었다가 구김이 가면 싫고 그렇다고 후줄근한 옷만 입으면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외출복과 실내복의 중간쯤 위치하는 딱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최악도 아닌 60점짜리 옷을 선택해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조금씩 자신에게 소홀하게 됩니다. 심플 라이프를 도전하면서 일부러 좋아하는 하얀 후드티를 골라서 이것밖에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저분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도 좋아하는 후드티에 잘 어울리는 하얀색을 입는 생활은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옷이 있으면 좋아하는 옷만 입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옷을 입는데도 교복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브랜드 따지지 말고 질이 괜찮고 내가 좋아하는 옷 소스로만 옷장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접시를 고를 때는 평소 사용 빈도가 높았던 접시를 고르려 했었지만 사실 제가 많이 쓰던 접시는 깨져도 상관없다고 여기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용기를 내 아까워 쓰지 못했던 물건을 열심히 골랐어요. 결과는 최고였습니다. 하루하루 소중한 물건을 쓰는 것은 매일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주었습니다. 한정된 물건 중에 선택한 물건은 꼭 가슴이 뛰는 물건이었으면 합니다. 개수를 줄이게 되면 전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드는 그 감정이 지속된다는 사실도 이번 도전을 통해 알았습니다. 저도 저자처럼 좋아하는 물건의 감정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물건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5년이 넘도록 매년 잘 입고 있는 노란 무스탕이 그렇습니다. 물건을 제대로 선택하려면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럴수록 물건과의 관계성이 깊어졌습니다. 1분 만에 덜컥 고른 물건에서 느껴지는 애착의 차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선택한 물건에 대한 애정으로 바뀝니다. 끝없는 고민 덕분에 좋아하는 마음이 또렷해지고 왜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어 더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앞으로도 쓸모없는 물건을 사겠지만 개인의 총량을 머리에 잘 입력해 두어야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개인의 총량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각자 생활하면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공간이 있다면 감당 가능한 총량을 넘어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 답답한 공간에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고 비운 후에는 개인의 총량을 잘 유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방에 물건이 적으면 외출하고 나서도 쾌적한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집에 있기만 해도 피로가 점점 회복되는 걸 알게 됩니다. 피곤했을 때 너저분한 방에 들어가면 더 피곤해요. 그런데 꼭 너저분해서가 문제였던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방 안에 전체적인 정보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각종 가구, 색색의 옷, 그릇 등등 모든 물건을 줄이기는 어려워도 조금씩 여백을 남겨야 마음이 도망칠 공간이 생깁니다. 정보량이 없는 방에서 지내자 자연히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게임이나 정보가 없는 곳에서는 요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 나 자신과 1대1 대치 상태가 되자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내면의 욕구나 반성이 들립니다. 처음 며칠은 디지털 디톡스를 한 덕분에 머리가 개운해지고 눈에 들어오는 정보량이 적어지자 집중이 쉬워지고 유혹이 적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자
여유도 생겼습니다. 심플 라이프로 여유가 생기자 그저 느끼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무언가와 만난 후에 생각을 숙성하는 시간, 인풋도 아니고 아웃풋도 아닌 시간들이 인풋과 아웃풋의 강도를 모두 높여준 셈입니다. 흐르는 시간을 느긋하게 누리던 법을 배웠어도 스마트폰을 얻으니 하루 만에 안달복달하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면 스마트폰을 의식적으로 떨어뜨려 놓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최근 폴드폰까지 사용해가면서 여러 시도를 해보았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자처럼 100일이나 2주 같은 일정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를테면 주말만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멀어져 디지털 디톡스를 해도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앞으로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과도한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저뿐만 아니라 현대인들 모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과도한 정보만 줄여도 경쟁이나 비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아요. 물건 줄이기, 정보 차단하기, 밤 산책하기, 편지 쓰기. 하루 중 잠깐이라도 여유롭게 지내면 시간이 무의미하게 기록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물건 없는 생활을 체험해 보고 싶다면 이사하는 타이밍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새집 입주일을 조정해서 짐이 도착하기 전에 잠깐 살아보는 식으로 또는 최대한 빈손에 가까운 상태로 여행을 하는 것도 비슷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포항에 소재하는 아파트에 임차인분이 이사를 나가셔서 청소비도 아끼고 포항 관광도 할 겸 해서 텅 빈 40평 아파트에서 며칠을 지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횡한 공간이 필요한 때는 마음의 비움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마음의 찌꺼기가 비워지자 따뜻함과 정신적인 체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미니멀 라이프를 접했을 때가 마음의 비움이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비온 후에 텅 빈 공간이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나니 공간의 따스함을 채우고 싶은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모지스 할머니 액자나 딸의 베네저고리 같은 그런 것들이요.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향상이 다가 아닙니다. 제자리에 멈춰 춤추기, 나는 이쪽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 한 개의 물건만 꺼내면서 뭐가 필요한지 신중하게 비교해 필수품을 꺼낸 날도 있었지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그냥 꺼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보다 토기 인형을, 옷걸이보다 꽃병을, 밥솥보다 화집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삶을 재정의하는 이번 도전을 통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깨닫는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즐겁게 살고 싶다. 기본적으로 사는 것에 별 의미도 사명도 없으니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꼭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그냥 매일을 즐겁게 살아가고자 애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매일매일의 미니멀 라이프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